네, 기획반 배움 중심 교육. 오늘은 키워드로 문장을 구성하며 공부하는 키워드 헥사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키워드 헥사 종이에 키워드를 쓰고 그 키워드를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를 한 다음 그 키워드를 모아 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꼭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도 그리고 화살표와 같은 기호를 그리는 방식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출처는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다른 주번 선생님들에게 배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준비물은 육각형 모양의 헥사 종이, 사절 도화지, 사인펜, 풀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헥사는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수업을 이미 했고 그 내용을 키워드 헥사를 통해 복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단원 1개 정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교실처럼 디딤 영상을 학생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영상 본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시나 2차 시에 걸친 수업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공부해야 할 교과서 부분을 읽는 단계입니다.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치며 읽습니다. 두 번째로 모둠별로 육각형 종이를 나눠줍니다. 육각형 모양의 헥사 종이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처음 이 기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학생들이 처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키워드를 생산해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둠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씁니다. 동시에 아무나 키워드를 쓰는 것이 아닌 한 명씩 키워드를 쓰며 내가 이 단어를 왜 키워드로 선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의 사고도 활성화되고 그 키워드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알아가는 메타인지가 작동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할수록 다음 단계에서 하기에 좋습니다. 저는 죽창을 하겠습니다. 죽창이요? 네, 왜냐하면 죽창은 대나무로 만든 창이며 그때 싸울 게 없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나무로 이용하여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학독립운동이 고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 정부를 조직해서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둠원끼리 쓴 키워드를 분류하며 어떻게 붙일지 이야기합니다. 5분 정도가 흐르면 아이들 앞에 돌아가며 쓴 키워드가 15개에서 20개 정도 쌓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 많은 고민이 일어납니다. 사건별로 분류를 할 것인지, 시간대별로 분류를 할 것인지, 원인과 결과별로 분류할 것인지 등등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며 많은 고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책을 뒤적거리며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며 키워드 헥사를 분류하고 배치합니다. 이때 대화한 내용들이 다음에 있을 문장 만들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분류. 김옥규, 일단 김옥지 얘네 둘 꼭 붙어야 돼. 야, 얘네 갑신정변. 합심정문 이거랑 송원모. 사발통문. 와, 이거 다 빼봐. 딴 거 다 빼봐. 정동진님 어디 있어? 자, 일단 얘네 갑신정변이랑 서강봉 붙여놔야 돼. 그리고 김옥규는 1분하고. 다섯 번째는 헥사를 풀로 붙이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되었으면 풀로 붙이는데요. 풀을 여러 개 준비해서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함께 붙이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헥사 연결 짓는 단계입니다. 헥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종이의 빈 공간을 채울 차례입니다. 빈 공간에 키워드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장을 만들거나 기호를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헥사 2개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뭉쳐있는 헥사 전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해도 좋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으로 잇고 화살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있을 둘가고 둘남기와 같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에
사용되는 스크립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만 보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데 미리 적어놓은 문장들이 있으니 나중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경 야 잠만 멈춰. 왜 내가 다 해? 내가 쓸게 다. 천리경 을 소개 함 하였다. 점 다음이요. 학생들이 키워드 획사 기법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다음 그 주변에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7번째 단계는 먼저 끝낸 모둠은 질문을 만들어 붙인 다음에 토론하는 단계입니다. 항상 그렇듯 개인 활동이든 모둠 활동이든 끝나는 속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끝낸 모둠은 디딤노트에 적어온 질문이나 새롭게 생겨난 질문을 포스트잇에다가 쓰고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8번째 단계는 둘가고 둘남기를 통해 다른 모둠의 내용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제 모든 모둠의 키워드 획사가 완성되었으므로 협력학습 기법 중 하나인 둘가고 둘남기를 합니다. 모둠원 중 2명을 선정하고 2명은 손님이 되어 다른 모둠의 내용을 배워옵니다. 처음에 주인을 뽑으면 친구들을 대상으로 예행 연습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모둠 손님들이 왔을 때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가고 둘남기는 6분이면 3분씩 5번을 돌리면 됩니다. 주인 2명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발휘되며 지식이 견고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인 친구들은 우리 모둠에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손에 포스트잇을 들고 다니며 다른 모둠에서 배운 내용을 적어옵니다. 준이 뜻이 같은 군사를 모아 일으킨 것인데요. 동학은 동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금치에서 싸웠어요. 네, 정변은 9번째 단계는 우리 모둠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둠이 정리한 내용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둘가고 둘남기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단지성의 힘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 기울이고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가고 둘남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둠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합니다. 손님들은 자기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들은 손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정보 격차를 메꿔갑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은 도화지 종이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 새로 배운 거 뭐 있어? 새로 배운 거요? 아 맞아 언니 썼잖아. 천주시리. 현주시리가 없었어? 천주시리. 천주교에 관한 책이랍니다. 누가 썼어? 10번째 단계는 오늘 공부한 내용 노트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수업을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정리 노트를 꺼내 우리 모둠에서 작성한 키워드 획사를 옮겨 적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문장들도 적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에게 와서 말로 설명을 합니다. 통과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보충해서 다시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동학 농민 운동을 했어요. 다음은 키워드 획사의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키워드 획사 기법이 적용된 수업에 참여하며 총 5번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의 수업이나 디딤 영상을 보고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 교과서를 읽으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 키워드를 쓰고 이유를 설명하고 분류하며 공부하고요. 네 번째로 둘가고 둘남기를 하며 지식을 견고히 하고 다른 모둠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러면서 5번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5번이나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학습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거치면서 내 지식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키워드 획사 기법은 지식을 반복하며 구성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팁입니다. 우선 키워드 획사 종이를 얻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종이 양식은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 종이를 A4 색지에 인쇄한 후에 반 전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가위로 자르라고 합니다. 학기 초에 다 같이 한번 자르면 좋은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위에 추천 영상 눌러보시면 사회 시간에
선곡의 부당함을 체험하며 얻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업은 2차 시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익숙해지며 한 차 시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2차 시는 해야 충분히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네, 기백반 배움 중심 교육, 오늘은 키워드 엑사 활동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양한 과목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